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을 추적하기 위해 시사오늘은 10여 년간 사실에 근거한 증언자의 증언을 기록해왔다. 네 번째로 개혁보수 몰락의 서막이 됐던 최영우의 역사적 퇴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1997년 3월 11일) 오전 8시 50분 최영우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민족의 삼각축이던 김덕용, 서석재 등과 만나 당 진로를 논의하려던 순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날의 상황을 들어보자. 당초 8시에 보기로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집이 구기동이라서 왜 늦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들더니 그만 놓쳤어요. 조찬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고 만 겁니다. 최영우는 YS의 오른팔이자 민주화의 주역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는 정권 2인자라는 화려한 명성과 더불어 신한국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정계를 은퇴한 비운의 정치인이 됐다. 그가 쓰러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최영우를 비롯해 이인재, 이한동, 최병렬, 김덕용, 이회창, 박찬종, 이수성, 이홍구 등 구룡의 각축전이 벌어졌다. 이들 중 최영우는 당내 좌파 대의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가장 앞서 나갔다. 최영우는 내무부 장관을 거쳐 정동포럼, 21세기 정보화 전략연구소 등 조직을 꾸리며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세력이었다. 문민정부가 개막하고 내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임명되면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인재, 서청원, 황명수, 김정수, 노승우 등과 함께 온상계를 형성하며 당내 최다 계파를 이끌었다. 한때 신한국당 내 대의원 중 절반 이상 지지를 확보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일각에선 최영우가 나서면 민정계가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증언은 달랐다. 이미 원내외 130여 명의 위원장을 관리했습니다. 또 민정계 좌장 김윤환과 얘기가 됐습니다. 김윤환이 YS에게 받아만 내라. 그러면 우리가 밀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노동법과 한보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서 상도동계가 잇따라 배제되면서 차기 대권과 관련해 민족의 배제론이 힘을 얻어가던 시점이었다. YS가 솔직히 나를 밀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계가 YS를 둘러싸고 있었고 소위 우리 쪽에서도 김현철과 가까운 7인방이라고 불린 이원종, 김무성, 강삼재 등이 최영우 불가론을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물망에 민정계였던 이한동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민주계로선 민정계에게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김무성이 나섰다. 최영우가 쓰러지기 이틀 전 1997년 3월 9일 김무성은 최영우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대권 대신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내가 아무리 봐도 형님은 대권 안 됩니다. YS가 당권을 이한동이 준다는데 당대표까지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당권으로 갑시다. 형님이 결심해주면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가서 YS 만나 최영우 시키자고 이야기하겠소. 고개를 숙이며 잠자코 듣던 최영우가 네 알아서 해라 하고는 가버렸다. 곧장 내가 YS를 만났어요. YS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런데 최 선배가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빗질하고 와서 또 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다 다음날 화요일 1997년 3월 11일 아침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피로가 누적된 거예요.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하던 최영우가 대권 행보를 놓지 못하다 과로로 쓰러졌다는 증언이었다. 하지만 최영우 부인 원영일의 생각은 다르다.
부산 회식 중에 김무성이 급한 일이라고 쪽지를 전했는데 그걸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다고 합디다. 후보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대표를 맡아서 당을 추스르고 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나 봐요. 화가 나서 김무성에게 이게 대통령 뜻인가? 현철이 생각인가 하고 물었대요. 김무성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김무성이 전한 쪽지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 최영우가 쓰러진 다음 날 3월 10일 새벽 6시 YS 차남 김현철이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섰다. 원영일은 김현철에 직접적으로 물었다. 또 퇴임 후 YS에게도 물었다. 김현철이나 YS 둘 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김무성이 최영우에게 전달했다는 쪽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버님께도 물은 적이 있는데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무성은 김무성대로 억울했다. 김무성은 당시 민족의 국회의원들끼리 모여 의논을 한 끝에 쪽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모님이 어찌나 나를 원망하든지 나는 최 선배를 위해서 그런 건데 형님은 내가 김현철과 친하니까 나를 보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최영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역사적으로 퇴장했다. 이는 정치판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민족의 와해의 서막이자 개혁보수 몰락의 시초가 됐다. 최영우가 사라지자 민족의 단일 후보론도 힘을 잃었다. 김덕용, 이인재, 이수성 등은 각자 도생에 나섰지만 민정계를 등에 업은 이회창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줬다. 최영우가 건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적어도 민족의 단일 후보는 가능했을 수 있다.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민주계는 반드시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김덕용도 이인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과 결국 단일화를 이룰 것입니다. 최영우를 위시한 개혁보수에 밀려나 있던 민정계는 이회창과 손을 잡고 헤게모니 장악에 나선 후 당을 수구보수로 돌려놨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반개혁적 집단으로 전락했고 대선에서 패배했다. 개혁보수 인사들도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김덕용, 이인재, 손학규를 비롯해 김영춘 등 독수리 5인방이라 불린 개혁보수들은 탈당했다.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민심 대장정 후 정치에 복귀하니 YS 퇴조 후 당이 완전히 탈색됐더라고요. 이미 수구화돼 버린 겁니다. 그런 당에 더는 있기가 어려웠어요. 민주계였던 서청원은 25년이 흐른 2021년 6월 최영우의 부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영우는 우리가 존경한 선배 아니겠소. 그런 분들이 지도자로 계셨다면 우리 정치가 달라졌겠지요.